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이로그고요. 제가 이제 포스팅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오늘은 포스팅하는 것을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 도메인이 아까워서 좀 살려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그때 잠깐 글을 쓰고 또 이제 좀 방치가 됐죠. 또 다른 데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손대기 시작을 했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 메뉴 자체를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한글로 다 바꿨고요. 어차피 한국에 계신 분들 상대를 갖고 이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블로그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죠. 그 의미가 도메인 지수는 좀 높습니다. 많이. 그렇게 그 용으로 잡은 거라서. 그런데 잡고 나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는 됐었는데 점을 빼고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밴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사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무것도 안 떴었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벤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제 제가 글을 쓰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다행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희망을 갖고 일단은 한번 제가 했던 작업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작업은 이거예요. 이제 방치했다가 이제 좀 뒤집어야 되겠다. 확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카테고리를 일단은 한글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제목을 좀 정했어요. 사이트 제목을 이렇게 웰빙 모먼트라고 이름을 좀 짓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그냥 아예 웰빙 관련된 이제 웰빙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곳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카테고리를 다 싹 뒤집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다이어트, 여기는 파이낸스, 여기는 여행, 여기는 맛집 이런 식으로 그냥 잡블로그처럼 모든 카테고리가 이제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웰빙으로 잡고 웰빙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메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제 그 랭스매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카테고리는 있는데 여기에 글이 없으면은 이게 노 인덱스를 갖고 거부가 뜬다라고 거부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에 이제 글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노 인덱스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인덱싱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도 그때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메뉴로 세팅을 하고 거기에 하나씩 글은 일단은 다 써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글을 막 발행하기에는 뭐해서 첫 번째 글로 어쨌든 간에 글이 써져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카테고리에. 그래서 이 메뉴,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챗GPT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번 했어요. 뭐랬냐, 오늘 했던 거는 이거예요. 이 메뉴죠. 스트레스 해소. 여기 제가 어제까지 여기까지는 글을 썼고, 여기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빙 모먼트입니다. 이제 이 사이트 이름을 이제 웰빙 모먼트로 했죠. 저희 블로그의 특별한 코너인 스트레스 해소 메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려 합니다.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글로 써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쓰겠지만, 지금은 우선 한 것은 메뉴 세팅, 그리고 메뉴에 대한 글을 한 개씩 일단 채우자. 뭘로? 그 메뉴에 대한 소개 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쓰고 뭐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썼죠. 블로그 메뉴 중에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의 첫 번째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 메뉴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입니다. 글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넣기 하고 글 확장기로 이 메뉴에 대한 어떤 글을 조금씩 늘려서 하면서 좀 단어적으로 좀 안 좋은 거나 부자연스러운 것들은 제가 조금씩 그냥 일반 타이핑으로 해갖고 수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수정을 했죠. 그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이제 간마를 이용하고 있는데, 간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유료 버전, 그러니까 유료를 써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 추천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친구 추천을 하게 되면은 추천 받은 사람하고 추천한 사람하고 각각 20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을 저도 해주시고 서로 윈윈하는 200씩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 40 크레딧까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드 생성을 하게 되면 5 크레딧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은 40 크레딧이면은 4, 5, 20 5개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40, 4, 5, 20, 200이니까 200을 하나 받으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게 여기서 이 이미지를 따왔죠.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힐링을 할 때 어디서 썼냐면은 여기네. 어제 이제 힐링 여행이라는 것이, 힐링 여행 여기죠. 힐링 여행 메뉴를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런데 또 생성을 하려니 40이 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이게 원래 여기 부분이 요런 이미지였거든요. 요런 슬라이드였어요. 왼쪽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요 타이틀을 넣어주는 요거의 첫 번째 슬라이드였는데, 제가 뭘 했냐, 여기 보시면은 요걸 누르면은 제가 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라는 게 있어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시각적 이미지를 높이기를 하니까 3개의 이미지로 이렇게 좀 바꿔주더라고요. 이렇게 3개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3개의 이미지로 늘렸죠. 오늘 제가 한 거는 이게 3개 이미지가 아니고 뭘 했냐면은,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 이미지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5 크레딧만 까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새롭게 뭔가를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이미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40 크레딧을 이용을 해갖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를 해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미지가 간단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동일한 주제의 거를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힐링이라고 하다 보니까 힐링, 여기도 스트레스 해소, 같은 주제의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서 하나 따오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 썼던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제가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이미지 추가를 했어요. 오크레딧을 써서. 그랬더니 이미지가 요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를 쓰면 되겠다 싶어서 얘를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확대를 하고 스크린샷을 떠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제 이 글에다가. 소개글이니까 사실은 많은 이미지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나만 넣었어요. 뭐 더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 이미지도 써도 되겠죠. 필요가 없네. 관련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미지를 필요로 전체적인 뭐 관련된 첫 번째 글에 대한 초안에 대한 이미지를 다 넣고 싶으시면은 프레젠테이션 발행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를 5 크레딧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이미지 추가를 해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이게 아니구나. 여기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생성을 저는 이걸 이용하거든요.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 필요하신 분들은 텍스트를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 지난 영상에 이걸 했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카드를 최대한 많이들 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되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해서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어제까지 했던 오늘 아침까지 했던 거고 제가 또 하나를 한번 할 거니까 어차피 브이로그니까 제가 하는 걸 한번 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어떤 글을 쓸 거냐.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스트레스 해소까지. 영양제라는 메뉴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양제라는 메뉴 그 블로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글을 쓰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글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은 좀 수동으로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저희 블로그. 뒤에 거는 괜찮네요. 이것도 한번 조금 늘려볼까요? 늘린다기보다는 스펠링이나 철자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저희 블로그 메뉴 중 영양제 메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질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영양제 종류와 효능, 올바른 선택법, 그리고 섭취 시 유의사항 이것도 괜찮네요. 글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하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넣어놓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바꿔볼게요. 일단 먼저 바꿀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영양제 올바른 선택 활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좀 너무 기계적인 언어 문체라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딱 뭐라고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이 팍팍팍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의지를 하게 되죠. 얘는 또 어떤 문장으로 저한테 소개해 줄까요? 한번 볼까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중 하나인 영양제, 그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영양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것을 어떻게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여기다 그걸 넣으면 되겠다. 제가 이 말을 왜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양제 코너 이제 이 메뉴에 대한 어떤 링크를 카테고리 링크죠. 링크를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내부 링크가 이제 내부 링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느 정도 글을 다듬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랭스매스가 추천하는 요거를 하나씩 그래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습관화 들여야만 빨리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글 쓸 때마다. 얘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뭐 100% 우리가 말하는 뭐 구글 SEO에 맞다? 아니 맞다가 아니고 이제 보장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체크해주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맹목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보조 역할, 보조제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익숙해지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보였을 때 뭔가를 쓰다가 말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제목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이 이번 이 글에 대한 어떤 핵심 키워드, 포커스 키워드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영양제니까 영양제를 넣고 그럼 이제 일단은 좀 점수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빨갛게 된 거를 이제 하나씩 채워가면 됩니다. URL의 포커스 키워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목에 여기 제목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 될 거라서 이건 냅두고 길이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추가 오류를 볼게요. H2, H3, H4의 이제 부제목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이제 포커스 키워드가 없다, 핵심 키워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넣어주는 거죠. 부제목을 하나 넣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제목 넣을까? H2를 넣고 영양제 메뉴 앞으로 방향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갔고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는 영양제 관련된 걸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영양제 관련된 거를 건강한 걸 하나 쓰죠. 그냥 건강한 걸 한번 볼까요? 저게 크레딧을 하나 쓰기에는 좀 아까워서
키워드 밀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네요. 많이 들어가긴 했네. 이 코너에서는 올바른 선택법과 음, 줄일 수가 없네. 더 그냥 갔죠. 이거는 첫 번째 채우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점수보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이제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빨리 되거든요. 외부 소스 링크가 없다. 내부 링크. 아까 이제 이 내부 링크 때문에 제가 이걸 했던 거거든요. 내부 링크로 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도 영양제 코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즐겨찾기 하라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게 내부 링크를 바로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내부 링크도 들어갔죠. 제목 가독성 여기 보이시죠? SU 제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에 숫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음. 음. 그냥 이렇게 쓰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이게 이 글이 아까 영양제 파트고 태그를 넣을 때 이제 제가 여기 보이시죠? 얘가 만들어준 게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태그를 넣을 때 쉼표나 엔터 키로 나누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가 만들어준 걸로 이렇게 넣으면 안 돼서 제가 이제 요게 태그 변환기라는 걸 갖고 만들어 놨죠.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샵을 빼고 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가죠. 요거는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라서 저번에 마이 GPT 그러니까 GPTS를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다루면서 그때 이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72점 정도 해갖고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 메뉴를 요 카테고리를 채웠다라는 어떤 이제 생각으로 의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개만 더 채우면 일단 다 채우고 한 줄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글을 여기에 관련된 글을 조금씩 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거는 홈 트레이닝 한번 할게요. 홈 트레이닝 뭐지? 홈 트레이닝.
이건 한번 관련된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닙니다. 이걸로 만들게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컷 슬라이드는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얘가 이제 개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는 요약으로 해볼게요. AI 이미지. 그 다음에 10개 이상을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최대로 10개까지 한 거죠. 그래서 40 크레딧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형이면은 전문가를 하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스타일은 모르겠고, 일단 첫 번째 그냥 기본으로 한 다음에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사실은 뭐 저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얘는 이런 이상한 것까지 막 표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자는 빼고, 요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쓰고,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미지로 쓸 때 뭔가 이렇게 많죠. 뭔가가.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얘를 이렇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저 같은 경우는 제목 2로 바꾸고 한 줄에 나오게끔 보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5 크레딧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한 3개 정도로 이미지를 만들더라고요. 아까 이미지가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금 말하는 홈 트레이닝 관련된 이미지가 많진 않네. 관련된 거를 더 어쨌든 아까 하나에서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약간 3개 옆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옆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것도 바꿔볼까요? 이미지 추가보다는 같은 가격이면은 시각적 이미지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고민돼요. 이미지 추가가 더 좋을지. 뭐야, 이미지 추가가 하나밖에 안 됐네? 이 이미지 추가로 할 수 없는데. 이걸 만약에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3개로 바뀔 거예요. 4개로 바뀌려나? 이게 4개가 있어서 4개로 바뀌네요. 그럼 이미지가 4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할 때는 아까처럼 박스가 뭐가 있으면은 이거 하나하나당 뭔가 시각적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스가 많은 것에 다 넣고 시각적 효과를
뭐 높이겠다고 5크레딧 쓰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이미지도 없고, 그 다음에 AI가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작지만은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쓰고, 그 다음에 개별 이미지로 쓸 때는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확대를 한 다음에 스크린샷 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이제 볼까요? 얘도 뭘 쓰려고 그러면 이제 줄이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제목 2로 바꿔서 한 줄로 바꾸고, 이것도 한 줄로 바꾸고, 한 줄로 바꿨더니 얘가 이렇게 내려와 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됐다. 여기가 이미지가 아까 잘려갖고 띄어쓰기를 좀 했어요. 어쨌든 간에 화면을 이렇게 좀 자기가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대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최대한 편집을 하는 거죠. 요것도 이건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니까 냅두고, 자,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일단 생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에 여기 점점점 누르 가서 내보내기를 간 다음에 PNG로 보내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zip 파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파일을 풀고, 파일 풀기, 1번부터 10번까지네. 여기 1번. 자,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지 파일로.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올리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잘라서 씁니다. 그리고 파일이 좀 크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2400 곱하기 1350이잖아요.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1메가짜리네.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저는 잘라서 쓰겠습니다. 이거 자르기가 좀 애매하네. 속에 끓이니까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는 홈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여기 있죠. 이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필요할 때 이렇게 다운받아 다시 해도 되니까, 일단 한번 만든 40 크레딧을 이용해서 한번 만든 거는
충분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65 크레딧 남았어요. 충전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충전하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좋아요. 정말 블로그 쓰시는 분들한테 좋거든요. 해서 이제 이렇게 친구 추천을, 가입만 시키면 일단 200 크레딧이 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링크를 타고 한번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 같은 저처럼 유료 결제를 저처럼 홍보를 하셔갖고 크레딧으로 쌓아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이제 정말 많은 발행을 해야 된다,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이미지에다가 홈 트레이닝 메뉴 이렇게만 쓸게요. 키워드 밀도, 첫 번째 메뉴니까 점수 연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발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줘도 일단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여기까지 했죠. 홈 트레이닝까지 했죠. 요가하고 요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이제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찍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뒷말을 하면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말을 하면 이거예요. 제가 포스팅을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코딩을 하다 보니까, 코딩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게 포스팅이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1월 달은 포스팅을 하고 애드센스 수익을 최대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애드센스 수익도 많이 안 나오고 글 발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 발행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코딩에 대한 어떤 제한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줬어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일단 코딩이 필요하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때 하고, 뭐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만 토요일, 일요일만 활용을 해갖고 코딩을 하고, 나머지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코딩은 일치 안 하고 포스팅이나 다른 작업만 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포스팅에 이번 달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관련돼 갖고는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죠. 정말 자동 발행만 할 거냐, 아니면 수동 발행을 할 거냐, 반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죠. 네이버에다 할 거냐, 뭐 워드프레스를 할 거냐, 티스토리를 할 거냐. 사실은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진짜 하나만 먼저 빨리 살리고 거기서 애드센스 수익을 좀 늘릴 거냐, 그냥 잡블럭으로 해갖고 문어발식으로 대량 발행을 한 다음에 서로 보내기를 해갖고 어쨌든 간에 단발성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인 것 같고, 수익이 어떻게 낼 건지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조금씩 글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 나중에 좀 모르죠. 진짜 오토가 워낙, 지금 AI가 워낙 글 써주는 게 정교하게 잘 써주다 보니까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소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토로 막 돌리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저걸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모카 포트라는 걸로 수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드립도 하고, 그다음에 캡슐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반자동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 머신으로 지금 커피 머신을 이용하고 있거든, 집에서. 음,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정말 생으로 쓰죠. 쓰다가 지금 단계는 커피 머신에서 반자동 커피 머신처럼 AI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쓰는 글하고 AI를 이용해서 쓰는 글하고 같이 반반 짬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커피 머신을 자동으로 거의 몸에 익숙해졌거든요. 너무 편해요. 사람 심리가,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몸이 편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도 포스팅하는 것도 나중에는 저도 자동화에 정말 다 빠져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은 게 저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이 기준이 아직 안 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반자동으로 해보고 내 나름대로의 자동화가 이제 정립이 되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은 그 자동화로 가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자동화로 하는 게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 글이 우선순위, 검색 엔진이 뭘 뽑아갈 건지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저도 식사하고 다음 오후 일정은 제 나름대로의 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 브이로그 말고 다른 걸로 또 제가 좋은 게 발견되면은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